자, 봅시다. 일과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에 대한 정의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식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도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개념에서 연장되는데,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중학교 때는 하나의 물체를 운동시키면서 이 물체가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늘고 대신 느려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줄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감소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물었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여러 개의 물체, 최소 2개, 기본 좀 어려운 유형 3개, 4개 이상의 물체가 연결된 과정에서 여러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 분석하게끔 하죠. 자, 일과 에너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이란 뭐였냐면, W, work은,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당겼죠. F라는 힘으로 당겼더니만 얘가 R자임, 이제 정의할 때까지만 할게요. F 코사인 세타, R자임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네. 그러면 W는 R자임 곱하기 변이 Fs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제인스 줄의 업적을 들여 줄을 썼고, 뉴턴미터도 쓰는데 보통은 뉴턴미터는 토크 위주로 쓰고 줄은 에너지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은 그냥 간단하게 W는 Fs였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일, work이라는 건 힘, R자임과 이동거리 또는 변이의 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의 정의였고, 일의 정의가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상관관계, 일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거 그래프 먼저. 그러면 힘 변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뭘 의미해줘?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은 1의 양, W를 의미하죠. 자, 다행히도 1은 스칼라입니다. 크기만 잘 따지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죠. 방향 하나를 덜 신경 써도 되기 때문에 그나마 덜 어렵습니다. 1의 방향까지 판단했으면 매우 어려웠어요. 운동량 중력량이 어려운 이유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어려운 이유가 방향을 좀 더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요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던 두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마찰 저항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A, B가. B의 질량은 라지 M, A의 질량은 스몰 m이었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 상황을 보면 정지해 있던 상황에서는 A와 B 모두 역학적 에너지가 0인 상태죠. 그치? 얘 바닥에 있으니 위치 에너지 0이야. A는 위에 있잖아. 얘는 위치 에너지가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버리지. 그치? X축으로 움직일 거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지, 정지했으니 운동 에너지 없음. 아무런 에너지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에너지가 없던 물체에 외력 F를 가해서 S만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이제 중력가스도 G고 얘는 무게가는 M주겠죠?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외력의 일, 외력 F가 한 일, 외력이 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써볼까요? W는 모르게 괜찮아. 자, W는 Fs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아무런 에너지가 없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하나도 없던 A, B 전체가 운동하기 시작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누구?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심지어 B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까지 증가했죠. 이렇게. 결국은 전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력이 아니라 뭐다? 연결된 모든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자, 정리합니다. 외력의 한 일은 뭐다?
연결된 모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자, 두 번째, 알짜임을 합력이라고 할까요? 합력 또는 시그마 F 합력 또는 알짜임이 합력이 한 일을 분석해 볼까요? 얘는 이제 W 시그마 F라고 할게요. 여기만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합력은 F-B의 무게 mg입니다. 그럼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운동 방정식에서도 그렇지만 전체를 따질 때는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잘 생각하고 작용한 힘을 따져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력을 따질 때는 무조건 전체를 한 물체로 두고 생각하죠. 뱀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차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기차를 10칸짜리 기차를 보통 각각 안 따지고 그냥 하나의 기차라고 제일 표현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전체 알짜임은 F-mg F-mg가 전체 알짜임이 됩니다. 그렇죠? 이 알짜임이 한 일이 결국 뭘 만들어내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만들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알짜임에서 이미 중력을 연산해 버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그럼 중력을 따지지 않죠. 이미 중력은 알짜임으로 연산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연결된 모든 물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알짜임이 한 일이 뭐다? 전체 총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일 에너지 암기해 주셔야 되죠. 선생님이 사실 N수생들한테나 고3 애들한테, 고3 학생들한테 일 에너지 정리가 뭐야? 대답 못해. 너 대학 못 간다. 그러고 얘기해요. 야, 봐봐. 입시생한테 넌 대학 못 가면 저주 아니야, 저주? 근데 못 가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 물리를 선택했는데 이걸 몰라? 이건 대학 갈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자세. 기본적인, 너무 중요해. 이걸 모르면 큰일 나.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걸 외우지 않으면 되게 심각한 노력을, 불성실인 거죠, 불성실. 그래서 이제 연결지어 정리하면,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연결된 그냥 역으로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죠. 세트로 외워주는 겁니다. 일,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여기 지금 중력이 한 일은 이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세트로 묶어주면 중력이 한 일은 결국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합력이 한 일이 왜 운동 에너지 변화가? 봐봐. F와 mg가 전체 알짜임. 알짜임이 일을 했던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있잖아.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얘 위치 에너지는 중력은 이미 알짜임으로 연산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외력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변화랑 알짜임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변화랑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자유낙하하는 물체. 자, 질량 예민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처음 속도 0인 상태에서 여기 와서 지면에 닿는 순간 속도가 V였대. 그럼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한 거야? 여기 와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죠. 이때 무게가 mg죠. 그럼 중력의 한 일이 뭐야? 힘 곱하기 변이니까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가 중력의 한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한 일이 뭐야? mgh가 되죠. W 중력이 뭐야? 중력의 한 일이 mg 곱하기 힘 곱하기 변이 h잖아. 그럼 이게 뭐야? mgh는 뭐야? 여기서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알짜임이 한 일이 뭐죠? 잎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여기는 알짜임이 중력이니까 그게 결국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되게 중요하댔지. mgh가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그럼 정리하면 v는 어떻게? 루트 2gh. 이거는 3번식에서 나온 건데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고 쓰는 거다. 예를 들어 등가속도 운동이면 어떻게 돼? 등가속도 운동이면 v는 루트 2as. 역시 3번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식 세우지 말고 외워두고 꺼내서 쓰는 거다. 되게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이란 뭐다? 힘이 작용했을 때 알짜임의 방향으로, 알짜임의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했을 때 알짜임과 변이의 곱으로
우리가 물체의 한 일을 표현하고, 일 에너지 정리, 결국은 뭐다?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생기더라.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보통은 증가량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중력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여기 하나 추가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이 한 일은 항상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반대로 발생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이 마찰력이 알짜임이면 뭐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찰력이 외력이면 마찰력이 외력이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찰력이 알짜임이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L은 항상 뭐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다. 감소량. X축으로 움직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곧 그냥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으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종류별로 확인해 볼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였죠? 카이네틱 에너지.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거 운동량과 비교하면 운동량 P는 mv죠.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얘는 벡터이고 스칼라이고, 질량이다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고, 질량이다 속도를 2번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 2분의 1이 이제 적분상수야, 적분상수. 뭐 몰라도 되고. 자, 중요한 건, 그럼 잘 봐. 얘를 V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V는 M분의 P죠. 그치? 대입하면 어떻게 돼? M제곱분의 P제곱이 되고,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M제곱분의 P제곱, M 하나 약분되니까 2M분의 스몰 P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외워주시고. 단위는 줄. 그리고 역으로 이걸 운동량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를 이항하면 운동량의 제곱이 2M, 2K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없애주면 어떻게 돼? 루트 2M, 2K가 됩니다. 이렇게 다 외워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 되게 잘 써먹고. 자,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 자,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지. 자,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에너지라고 할게요. 중력 위치 에너지, 뭐 탄성 위치 에너지 이렇게 삽니다.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EP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는 MGH지.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있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된, 저장된 그 능력치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있으면 결국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가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조차 먼저 정리해야 돼. 탄성력이 뭐였죠? 후계 법칙 F는 KX입니다. 마이너스는 생략할게요. 방향이니까. 자, 단위는 뭐야? 힘이니까. 뉴턴이지.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건 용수철 상수, 용상이라고 할게. 곱하기 늘어난 변형의 크기. 변이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탄성 에너지가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용수철의 평형점, 용수철의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다. 용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되게 중요해. 왜? 봐봐, 내가 용수철을 1로 당기면 어떻게? 탄성력이 1로 작용해. 똑같은 용수철을 내가 1로 압축시키면 어떻게? 탄성 1로 작용해. 무조건 원래 기준, 용수철의 원래 모양, 원래 기준으로부터 늘어나느냐 압축됐느냐에 따라서 탄성력의 크기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형의 크기를 결정하고 변형의 방향이 늘어나면 돌아가는, 압축되면 튕겨나오는 방향으로 힘의 방향까지 결정해 줍니다. 중요하죠. 이때 힘 변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죠. 힘 변이 그래프에서 자, 여기가 작용한 힘 늘어난 길이 했을 때 x, f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뭐로 의미한댔죠? 용수철 상수를 의미했는데 이때 이 면적이 뭐야?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이 W였잖아. 그렇죠?
그럼 W가 F 대신 KX 대입하면 2분의 1 KX의 제곱이므로 그래서 용수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능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탄성 에너지는 우리가 엘라스틱 에너지. 탄성의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단위는 줄. 당연히 얘는 용수철의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과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묻습니다. 뭔 소리인지 볼게요. 원래 길이의 용수철이 있었어. 여기에다 어떤 물체를 매달아서 천천히 매달아서 늘어나게 한 다음에 정지시켰어. 자, 정지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일단 알짜임은 어떤 상태야? 얘가 용기죠. 정지했으면 알짜임이 뭐야? 0이잖아. 힘의 평형 상태. 자, 요 길이를 요즘 이제 X보단 D를 많이 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죠? 무게가 얼마야? mg. 탄성력은 위로 kd가 되는 거고. 그러면 힘의 평형,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이구나. 그래서 따라서 용수철 상수 k는 늘어난 거리 d당 무게비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매단 다음 놓은 게 아니야. 천천히 내린 거야. 놓으면 띠용 무한진동이에요. 에너지가 계속 전환되면서. 일을 해서 천천히 내려준 거예요. 에너지가 손실된 거예요. 내가 일을 해준 만큼.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용수철의 기준점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봐봐. 질량 애민 물체가 있었습니다. 얘를 갖다가 원래 길이로부터 x만큼 당겼다가 놨더니만 원점을 지나 2분의 x를 지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x를 지나는 상황이래. 마이너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이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용철 상승 K 질량은 m입니다.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거지. 그럼 봐봐. 감소한, 우리가 항상 에너지 변화는 좌변에 뭘 쓰자고 했죠? 좌변은 감소하는 에너지, 우변은 뭘 쓰자? 증가하는 에너지를 쓸 거야. 그 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좌변에는 뭘 쓸까? 감소한 에너지. 우변에는 증가한 에너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 상황이죠. 자, 중요한 건 탄성 에너지를 무조건 얻을 기준, 용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용기. 원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봐. 처음 탄성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K X의 제곱. 그 다음에 나중 탄성 에너지 얼마야? 그래요. 시험 언제 봐? 저 다다음 주. 그래요. 오케이. 다음 주엔 늦지 마세요. 다음 주에 시험 전 마지막 수업입니다. 직보 전 마지막 수업이니까. 시험 언제 봐? 돌아오는 주 다음 주 수요일? 그래. 야, 너네 시험도 빨리 보는데 범위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 2단원 전기 들었어? 문제풀이? 아니, 오늘 왜 안 왔어, 그럼? 그래, 오늘 했었어야 되잖아. 알았어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일찍 와서, 아니네, 너 시험 봐야 되네. 그래요. 일단은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하시고 원장님한테 클리닉 시간 물어보시고. 자, 여기서 여기 에너지 얼마?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변이가 얼마죠? 우리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야, 그치? 우린 크기만 따질 거야.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X를 대입합니다. 제곱. 그럼 이게 얼마? 8분의 3 KX의 제곱이 되고 이게 뭐가 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속도를 물어봤잖아, 그치? 여기를 지나는 순간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V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V는 얼마? 이걸 갖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양변에 2분의 1 정리하면 4분의 3이죠? 2분의 1 없으니까 2분의 1 사라지고 얘는 4분의 3이 되지, 그치?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4m분의 3 kx의 제곱이 얼마? v 제곱이야. 따라서 v는 얼마? x 루트
4m분의 3k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환이 제일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마찰력이 들어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마찰력이 개입이 더 어려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개념을 정리할 때 항상 어떻게 하자? 좌변에 뭘 쓰자? 감소한 에너지. 좌변에는 뭘 쓴다? 감소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든 운동 에너지든 탄성 에너지든. 우변엔 뭘 쓰다? 증가한 에너지. 요 규칙을 좀 지키면 그래도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개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고 오늘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일과 역학적 에너지는 개념보다 문제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맨 왼쪽 지워도 되겠죠? 이거 선생님 계속 강조합니다. 1 에너지 정리 뭐라고? 이거 모르면 대학 갈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물리학에서 정의한 1이란 뭐다? 알짜임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방향으로 이동거리, 변이가 발생하면 그 알짜임과 변이의 곱으로 일을 한 총량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1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관계를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규칙을 지켜주면 된다. 좌변엔 뭘 쓰자? 감소한 에너지. 우변엔 증가한 에너지 쓰자. 이 규칙만 잘 지켜도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환과 보존 과정을 이 상황으로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좀 쉬운 거로 가봅시다. 자, 질량이 m인 스몰 m인 B와 줄에 연결된 A가 있습니다. 줄은 충분히 길어서 절대 도르래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잡고 있었어요. 자, 잡고 있었어. 정지해 있어. 그럼 B는 에너지 있어, 없어? 정지해 있으면 B는 위치 에너지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지. A도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럼 A만 뭘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갖고 있지. 놓는 순간 어떻게 돼? 얘가 내려오고 얘도 더 가겠죠,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돼? A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리고 뭐가 늘어?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는다고요. 이 감소한 에너지고 증가한 에너지란 말이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의 위치 에너지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뭐야? B의 뭐가 돼? 운동 에너지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건 뭐죠?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건 뭐야? B의 역학적 에너지 또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늘고 누가 주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전체 에너지를 분석해 보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의 감소의 일정에 쓴 거 보고 대답해봐. 우리 계속 했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감소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했잖아. A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B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B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다고 했잖아. 그치? 생겼네. B는 에너지가 증가해. 그럼 질문.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했어? 감소했어? 일정하게 보존됐어? 일정하게 보존됐죠. 마찰 저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A의 감소한 에너지가 다 B에게 갔을 뿐이야. 총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되십니까? 이거 잘 누가 늘고 누가 주는지 되게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한 단계 추가해보죠. 이번엔 그 정도를 해. 이렇게. 자, 이번엔 A와 B가 있고요.
자, 얘는 스몰 m, 라지 m이야. 이렇게 하지 떨어지겠지, 그치? 선생님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B는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위치도 없고 운동도 없잖아. A도 운동은 없어. A 혼자 뭘 갖고 있어? 위치를 갖고 있지. 근데 내가 놨어. 떨어지겠지, 그치? 맞나요? 자, 그럼 잘 봐. A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해요. 그게 뭘로? A의 뭘로 변해? 운동 에너지에다가 B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B의 위치 에너지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줄고 늘고 느는 거야. 그냥 내가 이해를 돕게 썼지만 그냥 좌변에 지금 뭘 쓴 거야? 감소한 에너지, 우변엔 증가한 에너지 쓴 거야. 그러면 자 A에 이걸 이항하면 결국 어떻게 돼? A에 바로 쓸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뭐랑 같다? B에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 거라고. 그럼 똑같이 이것도 A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 B는 에너지가 증가. A와 B의 총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됐다. 되셨나요? 이거 정량적으로 써볼까요? 이거 식으로 써볼게.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이제 이거를 스몰 h라고 할게요. 이렇게. 라지 mgh. 순간속도 v라고 할까? 그럼 2분의 1 라지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스몰 mv 제곱 더하기 mg 스몰 h가 되죠. 이걸 v 제곱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정지 상태로 출발하면 어떻게 돼? v 제곱은 뭐가 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EAH 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도 바로 풀 수 있다고. 가속도 얼마야? A는 총질량 얼마? M 플러스 M, 알짜임은 M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V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가속도,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역으로 묻기도 합니다. 다 구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럼 얘는 위치는 위치끼리, 운동끼리 변해볼까? 정리해볼까? 그럼 얘 일로 보내면 어떻게 돼? MGH 마이너스 스몰 MGH가 뭐랑 같아? 2분의 1 라지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스몰 MV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이건 또 뭐야? 연결된 모든 물체의 총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뭐랑 같다? 연결된 모든 물체의 총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된 모든 물체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누가 늘고 누가 주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 번지 점프 상황을 해볼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질량 예민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려고 탄성력이 충분히 있는 줄을 매달고 있어요. 높이가 h였대. 질량 예민 사람 중력가속 주입니다. 자, 이 사람이 뛰어내렸어. 뛰어내려서 줄이 쭉 펴져서 원래 길이로부터 10분의 1h만큼 늘어났대. 그러니까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가 10분의 h였대. 늘어나서 사람이 여기에 이제 머리가 물에 닿기 직전까지 딱 떨어진 순간이야.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뛰어서 정지한 순간이야. 그럼 정지 투 정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정지 상태에서 다시 정지한 거니까. 그럼 이제 무슨 에너지가 된 거야?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된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 거잖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얼마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 mgh. 증가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상수 k라고 두면 k 그 다음에 얼마? 10분의 h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용실 상수 구할 수 있죠. 되시나요? 요렇게. 구할 수 있으셔야 돼. 되셨나요? 자, 그 다음 2개만 더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요런 비슷한 결인데,
용수철이 연결돼서 진동하는 상황, 그리고 마찰이 개입되는 상황, 충돌과 마찰까지 해볼게요. 자, 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매달았어요. 이렇게 잡고 있다 놓았던 얘가 띠용 여기까지 와 늘어나서 정지했대. 그리고 이걸 계속 무한 진동하더래. 띠용 용. 바이킹 타봤죠? 바이킹은 양 끝에서 속도가 얼마야? 최저 0. 정중앙에서 최대. 바이킹 타면 속도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하잖아. 항상 양 끝에서 속력이 최대, 정 가운데 양 끝에서 속력이 0, 정 중앙에서 속력이 최대고, 이 정 중앙이 항상 합력이 0인 지점이 됩니다. 무조건 진동할 때 왔다 갔다. 용수철의 매달 똑같아. 속도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바이킹의 운동이랑 똑같아요, 얘도. 그러면 자, 용수철의 원래 길이야. 여기를 용기라고 할게요.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체 크기를 점이라고 생각하면, 물체 크기를 무시하면 여기가 바닥이, 이 바닥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속력이 0이고 여기가 속력이 0이야. 그럼 어디서 속력이 최대일까요? 정중앙. 여기가 속력의 최대값이 돼. 여기가 뭐야? 힘의 평형점이 됩니다. 무조건. 일 에너지 정리. 아까 일 에너지 정리가 뭐였어? 알짜이면 일은? 일 에너지 정리. 알짜이면 일이 뭐야? 알짜이면 일은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력과 탄성력이 합이 쭉 감소하다가 합력이 0이 되는 순간 모든 알짜임을 쥐어짜서 운동 에너지로 바꾼 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전체 진동폭, 이걸 진폭이라고, 이걸 진폭이라고 하거든. 전체 총 진동폭의 정중앙이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최대이고 합력이 0이 힘의 평형점이 됩니다. 용수철에서 분리되는 경우 말고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경우,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걸 용수철 진자라고 해요. 우리가 바이킹처럼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단진자라고 그래. 푸코 진자 유명하죠, 그렇죠? 모든 천문대에는 푸코 진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완벽한 증거라. 그리고 이렇게 이걸 용수철 진자라고 해요. 똑같아.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뀐 것 뿐이야. 주기진동사 똑같아. 자, 그럼 잘 봐. 어이구야. 무조건 정지한 양 끝에 정중앙을 지날 때 속력이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되고 이게 힘의 평형점이 된다. 왜? 일 에너지 정리. 모든 알짜임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이를 여기로 해볼게요. 이 길이를 L0, 이 길이도 L0로 하고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볼게요. 자, 만약에 용기로부터 0에서 2L0까지 에너지 변화를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슨 에너지가 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탄성 에너지가 되죠. 정지 투 정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mg2L0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2L0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걸 정리하면 mg가 kL0 따라서 k는 얼마? L0분의 mg가 돼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안 구해도 이미 여기서 구할 수 있어야 돼. 왜? 힘의 평형점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 무게가 얼마? mg, 탄성력이 얼마? kL0. 이걸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전환 관계로 이걸 봅시다. 용수철 성설을 구했어. 그러면 얘가 2L0에서 L0를 지나는 순간에 최대 Vmax, 최대 속도를 V라고 할게. V를 구해보자 이거지. 최대 속도 V.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 다시 갈 때 에너지 변화를 보자 이거야. 이제 에너지 3개가 다 나와. 운동, 탄성, 중력이 다 나옵니다. 자, 좌배는 뭘 쓰자? 감소한 에너지. 우배는 뭘 쓰자? 증가한 에너지.
자, 감소한 에너지가 뭐죠? 감소한 에너지가 뭐야? 용수철이 줄었잖아. 탄성 에너지가 줄었죠. 누가 늘었어?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줄고 얘가 늘었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맞나요? 그럼 잘 봐. 이거 어떻게 구해? 용기를 기준으로 2분의 1 K 2L0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L0의 제곱이지. 이게 뭐가 됐어? 뭐가 됐죠? 위치 에너지 얼만큼 늘었어? 높이가 중기에서 힘의 평형까지 L0 증가했잖아. mg L0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해주면 되죠. 여기에다 k 값을 대입하는 거야. 해도 되고 이 문제 한정은 이걸 그대로 쓰면 되죠. 그냥. 연산하면 어떻게 돼? 2mgl 제로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3인데 mgl 또 빼면 2분의 1만 남죠. 2분의 1 mgl 제로가 2분의 1 mv 제곱. 그럼 2분의 m 지우면 어떻게 돼? v는 루트 gl 제로. 이렇게 연산된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 정리합니다. 용수철이 진동합니다. 그럼 무조건 양 끝에서는 속력이 얼마다? 0. 정중앙에서 속력이 얼마다? 최대. 이때 여기서 알짜임이 얼마다? 0이다. 자, 번지 점프 구조는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다?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보통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오케이? 이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몇 개가 연결되는 감소한 전체 위치 에너지 감소량보다 증가한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A,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도 따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풀죠, 이제. 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운동량 보존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충돌 과정에서 보존되는 건 운동량만 보존돼.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 전후 속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에너지 보존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찰이 개입됐다. 그럼 일 에너지 정리보다 마찰력이 한 일보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디로 갈까요? 대표 문제 먼저 풀어볼까? 대표 유형. 음. 150페이지를 풀어보죠.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애매하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대표형을 풀어볼게요. 그게 낫겠죠?